안녕하세요, 노영이에요. 음식을 하려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육수예요. 소고기 육수를 내서 써야 제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음식의 기본이 되는 오늘은 쇠고기 육수를 만들어 보려고요. 우선 저는 치마 양지 고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치마 양지를 하셔도 되고 양지를 하셔도 되고 뭐 간혹 사태 같은 걸 하셔도 되는데 사태 이런 거는 지방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국물의 맛이 덜 부드럽고 덜 고소해요. 나무도마인 경우에는 젖은 행주로 한번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핏물이 여기 들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젖은 행주로 한번 닦아주시고 너무 크니까 토막을 낼 거예요. 토막 한 반 정도만 내셔서 물에다 담그세요. 찬물에.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서 핏물을 빼게 되면 여기에 어느 정도 핏물이 빠져 나오고 나면 더 이상 잘 안 빠져요. 흐르는 물에다가 소고기를 담가 놓으면 금방 핏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졸졸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서 물이 저절로 넘쳐나가게 하면 핏물이 빨리 빠져나가요. 이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만 핏물을 뺄게요. 이제 쇠고기 핏물 빼는 동안 육수의 기본이 될 물에다가 채소를 넣고 끓일 거예요. 양파는 그냥 통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반 정도 썰어서 넣으셔도 되는데 더 잘게 써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래도록 국물을 끓이면서 양파가 뭉그러져 가지고 국물이 깔끔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파, 그다음에 대파잎으로 하는데요. 뭐 대파 줄기 잎 없을 땐 줄기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삼 잔뿌리인데 수삼 잔뿌리는 쇠고기의 누린 맛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뭐 돼지고기 삶을 때나 소고기 삶을 때 넣고요. 그다음에 통후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팔팔 끓일 거예요. 이제 맑은 물이 나올 정도로 핏물이 다 빠졌고요. 이제 고기를 건져 볼게요. 고기가 아까는 빨갰는데 이제는 허해졌죠. 핏물이 빠져나가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이 굵은 고기가 육수 낼 때 좋아요. 이제 채소를 넣고 팔팔 끓는 물에 고기 덩어리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찬물을 부을 거예요. 육수를 낼 때 찬물부터 고기를 넣어서 끓이는 방법, 그 다음에 저처럼 끓는 물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끓는 물에다가 고기를 넣게 되면 고기의 단백질이 확 응고되면서 속에 있는 불순물 같은 게 빠져나오지 않아서 국물이 훨씬 더 깔끔해요. 근데 고기 속에 들어있는 고소한 맛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나오니까 찬물을 부어서 물의 온도를 훅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의 조직이 이완되면서 거기로 맛있는 육즙이 막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물 2컵을 부어줄게요. 이제 팔팔 다시 찬물을 붓고 나서 팔팔 끓기 시작했고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확실히 핏물을 제대로 잘 빼서 넣으면 이 거품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마음 급하더라도 핏물 확실하게 빼서 국물 내시는 건 중요해요. 이렇게 거품을 걷어주고 거품을 걷어서 물에다 이렇게 헹구셔야 국자에 있는 거품이 싹 씻겨 나가기 때문에 옆에다가 물을 떠서 같이 여기다 헹궈 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서 센 불 사이에다가 불을 놓고 1시간 정도 서서히 끓일 건데 막 물이 부글부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움직이는 정도, 요 정도로 해서 1시간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우리가 앞에 끓인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1시간 반 끓였고요. 여기 보면 계속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걷고 안 걷는 게 아니라 계속 중간중간 걷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불을 끄고 한 김 식힌 다음에 면보에다 받쳐 볼게요. 이제 쇠고기 육수가 한 김 식었고요. 먼저 건더기를 싹 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리세요. 육수 잘못하다가 이게 건더기가 첨벙 들어가면서 튀어서 딜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건더기를 싹 건지세요. 그래서 이제 큰 덩어리들을 건졌으면
소풀이나 체에다가 꼭 젖은 면보를 까셔야 돼요. 면보를 적셔서 여기다 깔고, 왜 적시냐 하면 말랐을 때는 올이 촘촘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젖으면 면이 늘어나면서 올이 촘촘해져서 아주 고운 채 역할을 이 면보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손으로 들어서 하시기보다는 몇 번 작은 걸로 퍼서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기름기를 거두면서 육수를 맑게 거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뭐 후추에서 떨어진 거, 쇠고기에서 나온 거, 지저분한 것들하고 기름도 살짝 거쳐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름을 걷게 되면 한 90% 이상 기름이 싹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짜시면 안 돼요. 여기에 국물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 면보를 짜시면 여기 있는 기름이 다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절대 짜시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식으면 소고기 국물은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면 미생물 번식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식히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얼음물에 담가서 식히신다든지, 더 빨리 식혀서 내가 당장 쓸 거 빼고 나 내일 묵국을 끓여야지, 나 모레쯤 뭐 할 거야, 그 정도는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돼요. 근데 그 남는 부분들은 2컵, 4컵 단위로 해가지고 지퍼백에 담아서 공기 쫙 빼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쓸 때 그냥 뜯어서 냄비에다 바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 기본 쇠고기 육수는 끝났어요. 쇠고기 육수는 적은 양을 내는 것보다 조금 넉넉히 내서 나눠서 쓰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저는 요건 2컵 단위, 그 다음에 4컵 단위 이렇게 해서 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 싹 거둔 육수를 지퍼백에다 넣으셔가지고 공기를 빼면서 지퍼백을 닫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낸 육수고 몇 컵인지를 메모해서 냉동실에 두시는데, 냉동실에 둘 때 그냥 막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돼서 막 여기저기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평평하게 그대로 이것째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평평하게 꼭 받쳐서 넣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고기 마르지 말라고, 뜨거워서 지금 만져서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르지 말라고 담그는 거예요. 이제 고기 국물에 담가놨던 쇠고기도 어느 정도 식었기 때문에 꺼내서 장조림을 할 건데요. 쇠고기 육수를 내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고기가 있는데 뭐 육개장을 끓일 수도 있고 장조림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 미역도 끓이고 묵국도 끓일 수 있는데요. 가장 밑반찬으로 활용도가 높은 장조림을 해볼게요. 그래서 장조림은 결대로 찢으시면 돼요. 너무 가늘게 찍는 것보다는 약간 꽈리고추 굵기 정도로 이렇게 찢어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늘게 찢지 마시고 덩어리를 낸 다음에 거기에서 찢으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조림용 쇠고기를 찢었고요. 우리가 육수를 내고 나면 고기 양은 반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쇠고기인 경우 우리가 600g 가지고 국물을 냈으면 300g 밖에 고기 덩어리가 안 나와요. 이따 저기는 또 한 덩어리는 묵국을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냄비에다 담고 육수 부어서 장조림 할게요. 냄비에다 담으시고요. 고기 찢은 냄비에 육수 2컵 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늘은 기호에 따라서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마늘 넣어주세요. 그래서 먼저 불을 켜가지고 마늘을 익힐 거예요. 지금 간장하고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돼요. 이제 이 꽈리고추 장조림에 들어갈 건데요. 구멍을 한두 군데씩 내주면 훨씬 더 간이 잘 배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2군데 정도 꼬치로 구멍을 이렇게 내주세요.
우리가 꽈리고추 살 때 골라서 살 수 있진 않지만 이렇게 끝이 뾰족한 거하고 이렇게 어금니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어금니처럼 생긴 거는 덜 맵고 이 뾰족한 게 더 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꽈리고추 먹고 너무 매워서 당황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골라서 사실 수 있으면 사보세요. 고기를 찢으면서 그 사이에 있는 기름들이 또 장조림 국물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걷어 주셔야 돼요. 보이시죠? 기름. 걷어내면 훨씬 더 담백한 장조림을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이 익고 나면 꽈리고추 넣으시고요. 간장, 설탕. 설탕의 양은 조절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설탕이 녹을 정도로 한번 바르르 끓으면 장조림이 완성돼요. 이 장조림은 10분 내로 완성이 돼요. 오래도록 끓이시지 않아도 돼요. 고기도 충분히 익었고 마늘 정도만 익으면 되니까 오래도록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불 끌게요. 그래서 이제 장조림이 완성됐어요. 되게 먹음직스럽죠? 이제 장조림을 담아 볼게요. 그래서 뭐 몇 식구가 먹냐에 따라서 양은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부족하면 더 내시는 게 사실 낫지 밖으로 나왔던 거는 다시 냉장고로 넣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은 조금씩 나눠서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늘도 건져서 담으시고요. 그래서 꽈리고추는 반 자를 거예요. 그리고 장조림에는 국물을 약간 자박하게 부어내야 장조림이 훨씬 더 국물에다가 고기를 적시면서 먹어서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나눠서 부어주세요. 너무 많이 부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 3번 정도는 먹을 양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눠 부어야 돼서 한 요 정도만 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장조림이 완성됐어요. 육수 내고 난 쇠고기를 가지고 묵국을 끓일 건데요. 끓이기 어려운 국 중에 하나가 묵국, 쇠고기 묵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는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무에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요. 무를 나박썰기 할 거예요. 나박썰기라는 거는 나박김치에 들어가는 그 납작납작한 모양을 나박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3mm 정도, 2-3mm 정도 두께로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이제 나박썰비 한 거를 냄비에다 담고 그다음에 이제 육수를 부을 거예요. 육수는 저는 지금 4컵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2인분을 끓일 때와 4인분을 끓일 때가 좀 달라요. 그럼 4인분을 끓일 때 육수를 8컵 넣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가 익는데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육수가 졸아드는 양이 있는데 그게 배수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국 끓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1인분은 끓이기 진짜 어려운 게 국이고요. 2인분 정도는 끓일 수 있는데 4인분과는 양이 달라요. 국물 양이. 그래서 이제 불을 켜고 대파 한쪽하고 생강은 무의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해주고 무에 비린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무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게 생강이에요. 그래서 생강은 꼭 한쪽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 2쪽을 반 정도 썰어서 집어넣어 주세요. 무가 익는 동안 쇠고기를 썰어 볼게요. 쇠고기는 무 정도 크기로 썰어주면 될 것 같고요. 쇠고기가 식어야 얄팍하게 잘 썰리거든요. 그래서 쇠고기가 뜨거울 때는 자른 단면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어야만
자른 단면이 깔끔하고요. 그래서 얇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익은 소고기이기 때문에 넣고서 오래도록 끓일 필요 없고 넣고 그냥 한 번만 끓이면 돼요. 이렇게 썰어서 하기 어려우면 그냥 찢어서 묵국을 끓일 수도 있어요. 얌전하기는 조금 덜하지만. 쇠고기 나박썰기처럼 썰어 놓은 거에다가 마늘 다진 거 하고, 그다음에 파 다진 거, 국간장, 후추, 이렇게 민양념을 해서 넣어야만 쇠고기가 더 고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간하지 않은 쇠고기를 바로 넣게 되면 국물 맛으로만 먹는 거지 재료의 맛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고기를 한번 묻혀서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국이 더 맛있어요. 이제 불을 조금 줄이고, 왜냐하면 건더기가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 줄여보는 거예요. 물을 한번 건져서 젓가락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약간 쌀캉하고 들어가거든요. 아주 흐물흐물하진 않아요. 근데 나는 흐물흐물한 게 좋다 싶으면 조금 더 끓이세요. 지금 한 7, 8분 정도 끓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맛이 충분히 우러났으니까 생강하고 건져내셔도 돼요. 마늘은 그냥 그대로 두셨다가 드셔도 상관없는데 큰 덩어리가 씹히는 게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건져내고요. 조금 더 끓이고 그 다음에 쇠고기를 넣고 완성할 거예요. 묵국을 그릇에 담았을 때 그냥 허옇기만 하면 맛깔스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쪽파를 어슷하게 썰어서 얹을 건데, 쪽파를 어슷하게 썰 때는 여러 가닥을 한꺼번에 썰 수는 없어요. 그냥 한 가닥씩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이때 칼 끝이 손을 찌르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쪽파도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했고요. 이제 무가 다 익었으니까 양념해 놓은 쇠고기를 국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양념도 부셔서 같이 부으시는 게 좋거든요. 소고기 넣고 나서 요 양념했던 그릇도 국물을 떠서 부셔서 집어넣으세요.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아까 소고기 양념할 때 들어간 국간장만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슴슴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했고요. 아까 파마늘 다진 거로 소고기 양념했는데 그게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맑은 국인데 너무 이런 양념 건더기가 떠다니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쇠고기 묵국이 완성이 되었고 그릇에 담아 볼게요. 그래서 무하고 쇠고기하고 적당히 건져서 담으시고요. 약간 소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건더기가 넉넉한 그런 묵국이에요. 건더기 담는 동안은 불 약간 줄이시는 게 편하고요. 건더기 다 담고 나면 팔팔 끓여서 국물을 부어주세요. 국물 담고 위에다가 이제 쪽파 아까 어슷하게 썰어놨던 거 얹어낼게요. 이렇게 돼서 이제 묵국이 완성이 됐어요.